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올여름은 다른 어떤 해보다 뜨겁고 무더웠는데요. 오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윤상영 선생님, 이번 주에 9월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네. 수험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인가요? 예. 아마 이제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시 지원의 가늠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능 9월 모의고사의 출제 기간과 또 수능의 출제 기간이 모두 같습니다. 이제 평가원이기 때문에 수능의 출제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봤던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과 또 보완해야 될 영역들을 좀 체크를 했을 텐데, 그런 어떤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보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아마 최선을 다하겠지만 더욱더 분반해서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중요한 만큼 너무 긴장해서는 안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8월 26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부는 최용석 선생님이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고요. 2부는 윤상현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합격 전략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시 접수를 앞두고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석영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9월 모의고사가 있죠. 수험생들이 수학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 학생이 이제 6월 평가원 시험과 비교했을 때 지금 추가되는 과목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완전 되는데, 먼저 자연계 가형을 보면 공통으로는 이제 인문이나 자연이나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통계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자연계의 가형 같은 경우는 기하 베타 부분에서 공간도형과 베타 부분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나형의 인문계의 학생은 아까 확률 통계에서 통계가 추가되었고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원에서 다항함수의 적분법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힘들 거라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6월달 평가원 보니까요, 이제 작년 수능과 똑같이 나온 부분이 가형이었고, 그 다음에 나형 부분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측해 보면 가형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쉬울 것 같고, 다소 좀 어려울 것 같고, 나형 같은 경우 인문계 학생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배웠던 공부 내용을 집중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을 좀 편하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은 이제 우리 수험생, 인문계, 자연계 모든 수험생들이 좀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과목들인데, 네. 우리 유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좀 열심히 시험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진우 선생님. 네. 이제 2주일 후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수시 원서 접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이 되잖아요. 네. 그걸 전략적으로 이제 수시 지원 전략에 9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9월달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지원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면 가채점을 할 텐데요. 가채점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적합한지 충족을 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실제로 이제 9월 12일부터 20일입니다. 근데 9월달 모의고사 성적표는 보통 9월 21일 전후로 나오거든요. 실채점 점수를 바꾸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채점 갖고 담임선생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이 선택 과목이 학생이 나름대로 여름방학 때라든지 준비를 했을 텐데 그 과목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능 원서 접수가 학교별로 보통 9월 9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네. 그 전에 탐구 과목이라든지 수학 같은 것도 가형으로 할지 자연계 학생이요. 나형으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어느 학교든 보통 수학 쪽에 자연계 학생이 4등급 내지 5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나형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말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가채점 통해서 나오면은 반드시 수학쌤과 그다음에 담임선생님 통해서 충분히 상담 후에 가형 또는 나형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가채점을 통해서 본인이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수시에 내가 지원할 대학에 상향 내지 만정, 적정 내지 소신, 하향 같은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원 전략으로 삼아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네. 정말 9월 모의고사는 여러 가지 선택을 네네. 하는데 중요한 시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외식 경영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4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맛집 탐방, 추진력, 사탐 성적입니다. 희망대학은 세종대 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 창의인재 전형 또는 사회기업 및 배려자 전형이고요.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보른기회 이참사랑 인재 전형과 국민대 경영학부 국민프론티어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영광입니다. 외식 경영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아들을 둔 고3 학부모입니다. 네,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접수를 앞두고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떤 점 때문에 외식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하나요? 네, 삼형제 중에 셋째인데요.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요. 분위기 좋아하고 또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네. 지금도 분위기 좋아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지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네. 식당을 가면 항상 주방부터 꼭 깨끗한지 보고요. 네. 서비스 좋은지 보고 뭐 분위기가 어떻다고 또 그릇을 어떤 걸 사용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네. 보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식객을 1권부터 다 섭렵을 했어요. 아, 아, 네. 그랬군요. 네. 요즘은 또 남자 셰프들이 인기가 네,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꿈을 이루면 좋겠네요. 오늘 상담은 유성용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유석유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학생이 이제 학생부 등 여러 서류를 본 결과 학생은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부분은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내용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상당히 맞는 학생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유성용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넉 장에서 5장, 논술 전형은 1장에서 2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유석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4장에서 5장,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1장에서 2장 정도의 카드를 지원하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교과 성적은 다소 부족하나 전공 적합성에서 성실한 부분이 학생부에서 충실하게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고 따라서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으면 5장까지 이렇게 썼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2순위는 이제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논술 전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최저가 있는 대학교하고 수능 이후에 하는 학교로 해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시 전형인데 수시에서 만약에 이제 희망하는 학교가 이제 실패를 했을 때 학생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국어하고 영어인데 이 부분을 11월 수능까지 충분히 보완하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되겠고 정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조진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유석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논술 전형, 그리고 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 그리고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고 또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그런 대학들, 어떤 대학들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능이 11월 17일 날 보니까 17일 날 이후로 실제로는 2주 정도 되죠. 11월 19일, 20일, 그 다음에 26, 27일 날 대부분 학교가 논술을 실시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대학교, 그다음 오늘 상담을 시작한 학생들이 모두 인문계 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11월 19일 날 토요일이 되겠죠. 이게 수능 보고 다음 날이 되겠는데요.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성대, 물론 체제는 없지만 한양대학교도 주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0일 날은 또 경희대가 또 봅니다. 이제 주의할 것은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토요일 날은 이제 문과대학 쪽이 보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정경대, 경영대학 쪽이 봅니다. 그다음에 서강대, 숙명여대도 똑같이 일요일 날 봅니다. 그다음 한 주 넘어가면요. 관심 가질 만한 대학이 11월 26일 날 토요일 날 뭐 고려대, 중앙대, 그다음에 한국어대, 외대, 그리고 어문계열이 보고요. 그다음에 인하대. 그다음에 일요일 날 쪽으로 가면은 이하여대나 한국예대, 이때는 뭐 상경대라든지 사가대, 국제학부, LD학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는 4등급, 수학 나영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사회문화, 사탐 모두 1등급입니다. 평균 2.75등급이고요. 올해 3월과 6월 모평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3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 나영은 3에서 2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계속해서 4등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는 계속해서 1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중요한 모의고사도 있고, 우리 지금 수험생이, 우리 학생 보니까 영역별로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3월부터 6월까지 안정적인 성적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까지 아까 또 고려하라고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후에 모의고사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학생이 지금 수능 성적이 2.75등급 평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이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머님,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국어하고 네. 영어가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네. 예, 옆에서 볼 때 국어하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책은 많이 읽는데요. 정시가 연결이 안 되네요. 어릴 때부터 책은 한창 많이 읽었었는데, 예, 시험하고, 그러네요. 아, 그러면 네. 아까 좀 언급하였는데 논술은 어떤가요? 준비가 좀 됐나요? 네, 지금, 우리 애는, 어쨌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해 드리면요. 먼저 6월 모평의 경우 사탐 2과목의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아주 좋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 두 번째로 수학 나영의 성적이 3월에 비해서 6월에 1등급, 3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학생이 더 열심히 해줘야 할 부분인데 수능에서 의외로 이제 시간 투자 대비 성적 향상이 잘 되는 부분이 또 수학입니다. 따라서 수학 부분에도 꾸준히 하면서 이제 2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더 1등급에 가까운 백분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세 번째로는 국어와 영어인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안 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지금 공부하는 양의 약 70% 이상을 할애해서 오답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선택해서 집중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성적 분석이 나오는 그 데이터 서류는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국어에서 독서 부분에 과학 부분이 좀 안 되고요. 문학에서 이제 고전 시가나 수필 부분이 좀 어려워합니다. 영어는 어휘나 문법, 장문 독해에서 빈칸 추론이나 글의 순서 배열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더 공부를 해주면 낫겠다,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 사유는 3등급, 국어와 수학은 3.4등급, 영어는 4.16등급, 평균 3.49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별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 4, 3, 4등급으로 등락을 이루고 있고요. 수학은 3, 5, 3등급으로 또한 등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는 4에서 조금 떨어진 4.5등급으로 하락하고 있네요. 국영수사 성적 추이도 상당히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1학년 1학기 때 3.4, 그 다음 2학기 때 3, 2학년에 올라와서 3.42등급, 3.14등급, 3학년에 3.8등급으로 좀 M자 등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나중에 평가하는데 좀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가미되겠습니다. 네, 교과 성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석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이제 3개 영역에서도 조금 부족하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온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성훈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비교과에 대한 평가 해주실까요? 네, 좀 비교과 부분을 제가 좀 짜게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자율 항목 하고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상 경력부터 보겠습니다. 수상 경력은 지금 인성 부분이나 경험 다양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 부분은 학생이 여러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거를 이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고 활동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면 진로 탐색 부분, 학습 능력 검사, 유식 관련 대학, 전공 탐색 노력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독서 부분은 1학년 때 3권, 2학년 때 6권, 3학년 때 3권으로 총 12권을 읽었는데 전공 관련 독서도 있어요. 좀 그러나 양에서 조금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석영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 가장 주목할 대학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교는 1지망이 세종대학교 호텔관광 의식경영학부가 되겠고요. 2지망은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3지망은 국민대 경영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교는 1지망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세종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님이나 학생이나 지금 가장 희망하는 대학교로 제가 여러 서류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서 네. 우선 뽑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상당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유석영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세종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호텔 관광 의식학부인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 2017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2명을 뽑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아다시피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엔 16명을 뽑았는데 23.56대 1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1단계로 3배수로 서류 100%를 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70, 면접이 30%를 하는데 평가 방법에서 서류평가에서 학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성평가를 하고 심층 면접이 있는데 수능 이후가 돼서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성 부분이나 전공 적합성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반드시 볼 거고, 따라서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 대학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이 최종 등록자 평균을 보니까 2.9등급이 되겠고요. 2.03등급에서 5.41등급까지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가 합격자를 보니까요, 5번까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4.3등급의 성적을 가진,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도전 가능성으로 보면 선발 인원이 좀 적어진다는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기소개서에서 얼만큼 자기의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은 소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진호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외식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준비를 할 때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가 대부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로 일단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네.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다 보면은 자소서라든지 학습물을 충분히 숙지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일단은 학생부 자소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서 뭐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교육 영향평가에서 그런 자료를 갖다 봐서 이제 학과에 대한 정보를 갖다 일단 얻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상 문제를 갖다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이 방송에서 한 합격한 여학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예상 문제를 200문제를 만들었고 합격했다고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할 때는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친구 내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거울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녹화를 해서 아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학교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발음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자세 같은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생 입장에 봤을 때는 실제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하는 시간이 길면 보통 일주일, 짧으면 한 3, 4일 후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조건을 사기 때문에 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학교마다 좀씩 다르지만은 교수님 따라서 시사성 있는 문제를 많이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파고죠. 알파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시사성 있는 문제도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면접에 대한 대비법까지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석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7가지 대학을 추천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세종대학교가 우선적으로 창의 인재 전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숭실대학교의 SS 미래 인재 전형, 그 다음에 강북대학교에는 DKU 인재 전형의 경영학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경기대의 경우는 KGU 학생부 종합 전형 1입니다. 2가 아니라 1 전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게 호텔 경영학과고, 경영학과는 수원에 있습니다. 합격의 가능성은 경영학과인 수원에 있는 학교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영남대학교는 잠재 능력 우수화 전형으로 하향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교가 이제 세종대학교, 숭실대가 있는데요. 두 과를 보면은 시간대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논술에는 하나,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는 5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5개 대학 중에서 조금 더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5번째인 영남대학교를 지금 추천해드렸는데 화면을 네.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천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잠재능력 우수자전입니다. 올해는 10명을 뽑았고요. 작년에 신설된 부분인데요. 작년에 10명 뽑았습니다. 9.7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5배수를 뽑는데요. 학생부 50에 면접 50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는 학생부 30, 서류 30, 면접 40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서류 평가에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인성과 창의성, 진취성, 그 다음에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면접은 수능 이전에 합니다. 따라서 수능 이전에 하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하는 결과로 수능과는 관계없이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능 추적 없고요. 면접고사 성적 만점의 60% 이상을 취득해야만이 수능 추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2.83 등급에서요 3.74 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가 합격은 29번의 학번에 4.95 등급의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2단계에서 학생이 이제 면접에 들어갈 것 같은데 면접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합격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상담 받고 나니까 뭔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